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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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제부터 온 장맛비가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약간 흐린 정도입니다. 자, 현재 서울 지역 기온은 21도이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어제 주 52시간제 유엔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또 경찰 인사 번복 논란, 다뤄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전국 현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연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규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 그 신호탄은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당대표 징계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당 내부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는데 네. 당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국면이 길어진 상황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 사유나 원인이나 시작을 좀 판단해 보면 좀 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시작된 건데 네. 그 의혹에 대해서 당 대표도 그렇고 당의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윤리위원회가 개최돼도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좀 성급하게 이 부분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당내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지금 성급한 얘기 중에 예, 특히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가 게시가 됐잖아요. 예,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좀 불렀다가 윤리위에서 네. 좀 이렇게 바로 징계 게시를 시키는 게 자체가 절차 위반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윤리가 무리수를 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사회 보시는 네.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는 특히 징계나 수사 처벌에 관한 절차는 굉장히 그 사전에 예고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뭐 이런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예. 참고인, 뭐 흔히 말하는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피의자 형식으로 바뀌어서 입건된 징계 팩이죠. 절차를 예, 입건이 된 게시한다는 팩입니다. 거는 예. 실제 좀 어렵고 본인 그 김철근 실장 본인도 뭐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윤리위 규정에서 정한 당무감사위라고 있습니다. 네. 당무감사위를 사전에 거쳐야 그 조사를 거쳐야만 윤리위에 해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만약에 어쨌거나 김철근 실장 그 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뭐 다음에 징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표의 책임론은 불거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가 잘 판단하겠지만요. 네.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품위 유지와 관련된 그렇죠, 품위 유지. 사유가 징계 사유인데 예. 당 대표께서 이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해야 할 징계 사유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수사 중이니까 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음흠. 상식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7일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조금 늦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애초에 무리인 시작이라는 부분을 예. 시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도 뭐 인터넷 매체 의혹 제기 그리고 수사 중이고 수사 촉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를 윤리위를 열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혼란이 생겼으면 다시 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당 지도부 내 갈등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간에 신경전이 있었어요. 뭐 우리 대변인도 같이 옆에 보셨겠죠? 뭐 당내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고 예. 뭐 또 공당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전부 하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네. 늘 활발하고 다양한 당의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최고 중요한 안건은 혁신위와 예. 관련된 의견이었는데요. 예. 최재형 위원장으로부터 혁신위가 시작한다라는 말씀도 듣고 앞으로 짧지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듣고 중요한 거는 네.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만장일치로 최고위원들께서 그래 혁신위원 활동을 응원하고 예. 힘있게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뭐 그런 사소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혁신위를 포함해서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최고위원 특히 정점식, 김윤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부분 좀 예. 진전이 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최근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 정도 예. 일주일 더 된 것 같습니다만 두 분 추천한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 있어왔던 그 합당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됐었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모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 관련해서 뭐 또 개파 아니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대선 지선이 끝나면서 다양한 공무 모임이 그동안에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뭐 현안이라 그럴까요?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수준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각종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파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다. 자,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구성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대선 지선 과정에서 진행됐던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 뭐 고발, 취하 요구설 이게 진실 공방 양상 같기도 합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협상이 좀 진행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국회가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벌써 3주 내지 4주를 넘어서 한 달 가까이 되는 이 공전 상태가 계속돼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 뭐 누구나 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민생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빨리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과 관련된 의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하고 힘있게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구성과 관련돼서는 아마 여야 뭐 물밑이 됐든 물 위가 됐든 지속적으로 아마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지연되면 결국은 이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쪽이 더 부담이 가는 거 아닐까요? 민생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 어떠한 상황이나 내용, 제안 이런 거 다 오픈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그 베이스가 작년에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네.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대선이 승리하는 당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여당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한 합의 정신이 지켜지는 전제에서 원구성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부분 그 예. 취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장관이 잠깐 말씀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노동, 다시 말해서 라인에서 뭐 흔히 말하는 제조업 중심의 어떤 노동 환경이 이미 많이 바뀐 지 오래다. 그러면 바뀐 노동 시장, 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 시간을 유연한다 그럴까요? 네. 좀 더 물론 그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변화를 좀 구상하고 있다. 그런 의도를 밝힌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오늘 뭐 그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 같아요. 이렇게 예. 되면 최대 노동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40시간 더해서 한 52시간. 그러니까 92시간까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렇다면 네, 예, 이렇게 뭐 맞습니다. 최대 계산이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120시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 측에서 네. 과도하게 반대할 때 아하. 쓰는 논리인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아마도 그 반대 주장의 힘이 네. 아마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하. 좀 저 크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것 같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장관이 말씀을 하셨고 누누차 여러 정부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이 52시간 다시 말해서 주 40시간 내지 주 52시간 연장까지 포함한 네. 이틀 안에서 시간을 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틀 안에서 간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동일합니다.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내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52시간을 그대로 두고 미세 조정인 것이죠. 네.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고 또 이 내용은 사실상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직접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사항입니까? 예,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네.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다시 말해서 충분한 휴식. 어제 장관도 일 단위 사이에 11시간 휴식권을 주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건강권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만약에 특정 주나 특정 일에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휴식권 네. 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전제에서 이런 노동시간을 조금 유연화시키는 제도 개선도 논의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노동계 측 의견도 아마 들어야 되겠죠?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네. 뭐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한국노총입니다. 그렇죠. 한국노총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노총의 친구가 되겠다. 또 방명록에 쓰신 글귀가 있습니다. 노동 존중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요. 예. 노동자 내지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또 노력해야겠습니다만은 노동계 특히 또 노동자들의 말씀을 꼭 듣고 아마 정책이 입안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잘 아시지만은 그 이정식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검찰 내 인사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대부분 특수통 또 공안부 출신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정 정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기준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그걸 믿습니다.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말씀인데요. 뭐 그렇다고 보고요. 또 사정 정국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방금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논평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이지 네. 뭐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라 그럴까요? 음흠. 뭐 그런 사정 정국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수사가 지체된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반드시 필요했던 요즘 코인 문제가 심한데요. 네. 금융사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최근에 계속 홀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뭐 한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한 수사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수사 검찰 기능을 작동시키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경찰 인사 관련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치안감 인사 번복 이 논란 관련해서 특히 2시간만 인사가 번복이 된 건데 경위가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아직까지요?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국기문란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뭐 대통령 재가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게 단순 실수든 아니면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면 기존 관행이든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예. 그에 따른 조치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장마철에요.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자, 예. 지금까지 김영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